오늘 지방선거를 계기로 청년 정치의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년 후보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진출했고 최연소 당선인 나이도 경신했습니다. 출범 1년을 맞은 충북자치경찰.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 치안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지만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UHD 영상뉴스 미래유산을 찾아서 3대에 걸쳐 원형을 보존하며 100년 전통을 빚어온 괴산 목도 양조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저희 MBC 충북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실제 선거 결과를 보니 충북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진출했고 최연소 당선인 나이도 경신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1995년생, 만 26살의 나이로 청주시 의원에 출마한 정재우 후보. 3명을 뽑는 청원 타 선거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충북 당선인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대학생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며 학내 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매력을 느낀 게 첫 시작.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였습니다. 정당 가입, 도당 청년위원회 활동, 선거 자원봉사와 인턴, 그리고 국회의원 비서관까지 정치 경험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국회랑 이제 오창에 이제 지역 사무실을 좀 계속 오가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 활동이 좀 주를 이뤘었고, 뭐 인사청문회, 예산 결산, 뭐 국정감사 이런 부분들을 또 전반적으로 또 함께 같이 했고요. 충주에서도 만 28살의 젊은 정치인이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역시 청년위원회, 제20대, 21대 국회의원 비서관, 중앙선대위 활동 등 일찌감치 정치 감각을 익혔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정치인 집안도 아니지만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호기심에 나서거나 단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당에서 발탁하는 게 아닌 정치 이력을 쌓아온 청년들이 의회에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기쁜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 청년 정치의 더 확장을 위해서는 먼저 시작하는 세대들이 어떤 분명한 성과를 보여주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입성한 청년 정치인의 수도 늘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40살 미만 당선인이 5명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18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동지들을 얻게 되는 거니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같은 청년이라고 해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정당의 제도 개혁, 교육 프로그램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보여주는 일 또한 필요한 2030 정치인. 편견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이 충청북도가 제공하는 관사를 쓰지 않고 청주에 자택을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당선인은 SNS를 통해 8천만 원이나 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도지사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우선 괴산의 산막에서 지내다가 일산에 있는 집을 팔아 청주에 살 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또 취임 전에 자신을 스스로 명예도지사로 임명하고 활동을 즉시 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 시행 전부터 탈도 많았었죠. 여러 치안 정책들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독립성과 제도적 보완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각종 범죄 현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특정 구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범죄 다발 지역이란 뜻입니다. 범죄 예방이 필요한 곳을 예측한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나가 CCTV 설치가 안 된 범죄 사각지대를 살핍니다. 유흥주점도 많고 일반 식당도 많고 하다 보니까 범죄가 이제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찰은 치안 현황을 분석하고 지자체는 이에 맞게 방법 예산을 들이고 이런 유기적인 협업으로 방법용 CCTV 172대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쪽엔 주치자만 따로 보는 전담 병상이 생겼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치료가 필요한 취객들을 따로 분리해 24시간 경찰과 의료진이 함께 대응할 구역을 마련한 겁니다. 단순 주치자로 해서 보호를 하다가 이제 위험한 상황도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또 여기 와서 뇌출혈이 이제 발견돼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간 적도 있고. 모두 지난해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해온 사업들로 조금씩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자치경찰이 뭐냐고 되묻는 반응도 있을 만큼 자치경찰 제도는 여전히 생소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생소한데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이 치안 문제 발굴과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도 올 들어서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1년이 됐지만 조직 분리가 제대로 안 돼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 자치경찰 제도는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 모델. 충북경찰 3,800여 명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인력까지 약 2천여 명입니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 지휘 감독은 여전히 충북경찰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같은 국가직 경찰이라도 자치경찰 사무를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 경찰청과 인사권을 나눠 쥐고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그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자치단체 공무원과 국가경찰 공무원 사이에서의 갭이 생겨버렸죠. 위원회 지휘 감독을 받는 도경찰청장, 지구대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이 통상 1년 단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간을 들여 기획형 치안 정책을 끌어낼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펼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기능을 지방으로 줬을 때는 예산도 주고 인력도 주고 조직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소속으로 해서 자치경찰청장을 임명하면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업무, 삼박자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시작은 하셨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연결해서 막걸리를 만들고 제가 물려받아서 계속 양조장을 3대에 걸쳐서 이제 하고 있죠. 양조장은 술을 만드는 그 일종의 근대 산업시설인 거죠. 입구 쪽에 사무실과 숙직실, 그리고 제성실, 발효실이라고 하는 사입실, 증미냉각실, 주모실, 이러한 실들을 공정에 따라서 편리하게 배치하는 거죠. 들어가 보지 않고도 양조장인 걸 알 수 있는 것들은 지붕 형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도 양조장도 3개의 환기창이 지금 중요한 발효실과 증미 냉각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균이 실제로 작용하는
주무실과 사입실 같은 경우에는 보온이나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벽체보다는 두껍게 된 거죠. 이중창, 출입문도 이중문. 독특하게 양조장만의 좀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 만드는 방법에서는 1960년대 초반에 그 방법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양조장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원형 보존입니다. 최고의 보존 방법이 최고의 활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형의 시설과 원형의 전통 기술이 공존하고 있는 복합된 공간으로서 계속 유지돼야 되고, 목조 양조장이 미래 유산으로서 계속 후대에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라기 때문에 앞으로의 100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전국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에서도 노조원 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본부는 어제 자정부터 식품 건설자재 등을 운송하는 노조원 500여 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을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합니다. 최현호 전 위원장이 청주시장 출마로 사퇴해 공석이 된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초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가 6일 지방선거 이후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당시 공모에서는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오재세 전 국회의원, 최영준 변호사, 최현호 전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에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충전 한도액이 월 3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청주시는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기 위한 올 예산 300억 원 가운데 236억 원이 지난달까지 지출돼 오늘 13일부터 충전 한도액을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는 종전처럼 충전 금액의 10%를 미리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난 2019년 말 도입된 청주페이는 지금까지 38만 1000여 장이 발급됐고 정해진 도소매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 장현면 일대에 산촌형 청년 창업타운이 조성됩니다. 괴산군은 2031년까지 518억 원 규모의 산촌 진흥 특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전체 면적의 76%인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산촌형 청년 창업 뉴딜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이음으로 불릴 청년 창업타운에는 산림 창업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수행할 산촌 활성화 지원센터, 청년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4개 동 32개실 규모의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음성의 미래를 빛낼 기업 복합 도시, 그 중심에